내려팀은 충분하다. 다만 숫자가 안 나오네 현재. 수주 산업인데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게 또 문제입니다. ESS 관련된 수주가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지금.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 쪽의 출하가 25% 증가를 했고 전기차도 수주를 주는 거는 배터리고 또 ESS 관련된 BESS 수주도 다 배터리가 받잖아요. 지금은 투자를 한다면은 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창환 이사님과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삼성 SDI가 드라이브를 좀 걸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또 LG엔솔이 수주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전지도 기회가 좀 높은데 뭔가 좀 시원하게 치고 가지는 못한 뭐 올라갈 만하면 좀 밀리고 또 좀 올라가려면 반도체 수급 뺏기고 좀 이런 양상이라 조금 답답합니다. 사실. 2차 전지 쪽은 현재 모멘텀 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2분기 실적 그 시즌에는 실적 컨셉,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실적 바닥이라든가 뭐 일부 LNF 같은 경우에 어니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네. 있었잖아요. 일단 실적 시즌 끝나자마자 5월 15일부터 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삼성의 SDI 저점 대비해서 30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300% 넘게 올랐고요. 그 다른 반도체 못지않게 올랐어요. 저점 대비를 하면은 또. 음. 그러니까 많이 오르니까 올라가니까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내년 기준으로 지금 퍼가 80배가 넘어요. 내후년 기준으로 해야지 36배 정도 되는 거니까. 반도체는 이렇게 올라도 뭐 6배, 7배인데. 네, 그죠? 그러니까요. 올해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없는 종목이 없어요. 근데 네. 이런 멀티플을 정당화하는 게 있어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나와서 레더트위가 타 있는데 뭐 휴머노이드로 뭐 ESS, AI 등등 붙어서 올라갔잖아요. 네. 다만 이제 그리고 에너지 안보 자원이 됐다. 그래도 그 에너지 안보 인프라라든가 이제 친환경이 아니라 이제 패권 경쟁의 수요의 그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에너지 안보 인프라에서 그걸 받았는데 이런 내러티브가 다 거의 다 상당히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실적으로 보여주고 숫자를 보여주는데 아직 그렇게 못 보여준다는 게 그런 부담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기차에서의 부진을 AA 데이터 센터, ESS 들어가는 것들 또 이제 뭐 벤처 수주도 나왔잖아요. 뭐 탈중국 하는 이슈도 또 방산 군용 이런 것들도 네. 나왔는데 실적도 바닥이고 회복이 된다. 했지만 이제 그게 목에 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게 또 문제입니다. ESS 관련된 수주가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기대보다는 아직은 못 미쳤는데 근데 그걸 오히려 지금 반대로 이게 투자 포인트라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그 지금 현재까지 그 원래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연간 ESS 수주 목표가 90기가 뜻인데 한 10기가 정도 했어요 지금은요. 아 그렇군요. 11% 정도 달성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냐? 그게 아니라 하반기에 쏟아질 수 있으니까 수주 모멘텀 많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을 봐라. 수주가 많이 터질 거니까 이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상태인데 SDI는 많이 오른 상태고 근데 문제는 또 최근에 또 점유율이 많이 출하량이 많이 줄어들고 떨어지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유럽이라든가 한국은 좋은데 미국은 안 좋죠. 그래도 어쨌든 전기차 판매가 예전보다 캐즘을 벗어나는 구간이 이제 미국 외에는 벗어나고 있고 에너지 안보 인프라에서의 부각이라든가 또 유럽이 또 탈중국을 중국도 규제를 하잖아요. II 법안에 의해서 뭐 특정국에 대해 의존도를 뭐 20에서 40% 상한을 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우리는 뭐 FTA 체결국이니까 이제 제외될 것이고 이런 수혜도 분명히 있고 또 그 ESS 그 AI 데이터 센터 들어간 ESS 전력 인프라 수요 급분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이제 멀티플을 일단 부여하는 고멀티 부여하는 게 정당화되는지는 내려팀은 충분하다. 다만 숫자가 안 나오네 현재. 이 숫자가 그리고 또 하나가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지금. 리튬 가격 오른다면서요? 많이 아니 오른다면서요? 최근에 탄산니트 선물 가격이 원래 또 톤당 빠져요? 20만 년 넘어갔다가 예. 17만 깨졌어요. 이게 이게 최근에 그 중국의 그 리튬 그 재고가 지금 약간 많다 그럽니다. 한 5만 6천 톤 정도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동안의 그러니까 공급을 제한했던 뭐 광산 중단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또 중국 당국에서 리튬에 대한 그 선물에 대한 증거금을 또 대폭 또 많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선물 가격이 지금 기분 나쁘게 20만 원에서 쭉 이렇게 빠지는 게 그대로 지금 그 예전 포스콜린스가 그대로 연동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어서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또 떨어지는 게 너무 기분 안 좋습니다.
확실히 리튬 가격하고 연동되네요, 그죠? 네. 겉으로는 뭐 EV, ESS 뭐 이렇게 있어도 사실은 주가의 궤적만 보면 리튬가하고 이제 동반되는 양상이 있겠네요. 최근 네. 리튬 가격 빠졌군요. 네, 네. 이거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게 조금 계속 걸려요. 그리고 음,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4월 달에 글로벌 EV 배터리 출하량을 보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27%가 증가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가 123%, 중국은 좀 플랫이고 미국이 35% 전기차 판매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출하량 기준으로는 TSMC가 29% 상승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34% 감소했습니다. 유럽 쪽. 그리고 파라손이 23% 감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의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처음으로 30% 하회했습니다. 근데 다만 LG에너솔루션은 유럽 쪽의 출하가 25% 증가를 했고 삼성 SDI만 출하량이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SK는 플랫 정도라서 그래서 차별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한다면은 삼성 SDI보다는 LG에너솔루션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ESS 수주과 버테크가 이제 LG에너솔루션 미국 자회사잖아요. 버테크랑 DT 에너지와 이제 2년 동안에 한 16억 달러면 2조 4천억 정도 될 건데 그 수주가 됐죠. 이게 오라클 오픈AI에 들어가는 BS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수주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올해 목표가 90기가와트시인데 지금 11% 정도 수주했으니까 하반기 수주 집중되니까 그걸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LG전자가 인포테인먼트 엠벅스라고 있어요. 여기랑 엔솔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락인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얼텀셀즈 같은 경우 3분기 정도 가동되고 ESS 수주 나오고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있는데 근데 이게 밸류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원하게 막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 있어요. 근데 굳이 2차 전지를 계속 하겠다 하면은 현재는 그나마 그래도 LG에너솔 정도가 40만 원 밑에서 사면 항상 수익을 봤었으니까 시가총액 80조 정도 수준에 사면은 거의 손실 나는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100조 이상 120조 이렇게 가게 되면 차익하게 그게 30-40% 수익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 SDI가 벤츠와의 단연 계약으로 올랐었는데 출하량 부진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고 또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삼성 SDI 쪽은 매수보다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격 매력이 좀 생겼을 때 사고 또 트레이딩 해주고 그죠? 네. 그런 거를 그렇게 살려고 봐야겠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전하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LG에너솔루션이 낫다는 거죠. 코스닥 종목들 소재 종목보다는 어쨌든 자동차 기업들이 수주를 전기차도 수주를 주는 거는 배터리고 또 ESS 관련된 BESS 수주도 다 배터리가 받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소재라든가 그쪽으로 다시 수주가 나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주가 배터리 사업은 수주 산업인데 수주에 전면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배터리라는 거죠. ESS든 전기차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가장 큰 데는 봤을 때는 엔솔인 것 같다는 거죠. 출하량도 그나마 선방을 했고 그리고 지금 ESS 관련 수주의 기대감이 높으니까 그걸 보고선 좀 엔솔 같은 경우에 박스가 하단 정도에서는 매수를 충분히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도 숫자로 확인을 해야지 믿음 있게 갈 텐데 그럼 이제 분기 실적이 좀 돌아서는 타이밍일 텐데 역시 1분기는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언제가 될까가 이제 관심사네요. 그러니까 이제 키움 같은 네. 경우에는 이게 수주가 나오더라도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27년도, 28년도 의미 있는 실적은 그 정도로 예상하는 거고 NH투자증권 주민우 애널이 얘기한 거는 이제 당장에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같은 얘기인데 반영 시기가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그러니까 키움에서 상고 하자 정도로 얘기해서 상반기에는 비중 확대지만은 하반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유가 실적으로 나타난 게 기대감 여러 가지 내러티브와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그게 숫자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게 27년도, 28년도 정도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약간 좀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관점이고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에코프로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듯이 7월달에 이제 자회사 상장 중복
그 상장 금지 이슈가 있어서 그쪽이 못 가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좀 있어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 엔솔 기준으로는 최대한 그 박스가 하단에 붙었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면 적당히 팔고 네. 이런 식의 트레이딩 전략이 정도로 유효하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